유럽연합 코로나 치료제 3종 승인 눈앞 소식이 나왔죠. 미국, 유럽에서 수출길이 열려서 전 세계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키로나 그리고 셀트리온이 되길 바랍니다. 현직 의사와 함께 이번 내용 자세히 보시고 뒤에 코멘터리와 구독자분들 반응도 함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밝힌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시점이 다가왔다. 총 3종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는데 후보 품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로슈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상태다. 레키로나는 국산 1호 치료제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현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안정성과 품질, 효능을 입증하는 최종 데이터를 준다면 이달 안에 3종의 코로나19 치료제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인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치료제 10종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5개는 선정됐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이 목록에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포함됐다. 셀트리온에게 유럽 승인은 최근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했던 주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대 요소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 38.8% 하락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전망이 작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증권가의 셀트리온 3분기 매출액 전망 평균치는 5,047억 원, 영업이익은 2,048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 16% 하락한 수준이다. 레키로나의 승인 절차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동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유럽과 미국 레키로나 진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성과에 따라 주가 반등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머크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부작용이 있어 사용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따라서 우선 유럽 승인 이후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판단, 경구용과 주사제가 같이 쓰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레키로나 외에는 유력한 후로 꼽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의 올루미언트 밤나니비맙과 이테세비맙 혼합, 리제네론과 로슈의 밤나니비맙과 이테세비맙 혼합 GSK와 비르 바이오텍의 스트로비맙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안정성과 품질, 효능을 입증하는 최종 데이터를 준다면 이라는 조건부가 붙는데 셀트에서 다음 주에 바로 전달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네요. 수출도 이루어져 함께 대박을 기원해요. 현직 의사로서 레키로나가 의료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에서는 실제로 레키로나가 투여되고 있죠. 근본적인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것은 레키로나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중요한 치료이고 근본적인 치료이지요.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백신에 대한 회피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 대한 치료 능력을 가진 이런 항체 치료제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에게 레키로나가 투여가 되면 일단 의료진 입장에서 안심이 되고 환자분들도 안심이 됩니다. 실질적인 치료제가 투여되는 것이니까요. 바이러스에 대한 제거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노령분들은 중증으로 진행이 많이 되잖아요.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이 되면 치료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중증 코로나 치료 때는 환자분들이 입으로 산소 마스크를 들여도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폐로 연결되는 튜브 같은 것을 성대 안으로 넣고 산소를 공급하지요. 하지만 매우 힘든 치료입니다. 환자도 힘들고 의료진도 힘들지요. 여러분들 입 안으로 관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불편하고 힘들겠지요. 이렇게 힘든 치료를 하면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의료진의 로딩도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관으로 들어가는 산소의 양을 조절해야 하고 압력, 산소 포화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조절해야 하지요. 이것이 낮 시간에 이루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치료는 낮밤이 없지요. 밤에도 그 엄청난 방역복을 입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분의 상태가 안 좋아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 심장 대신에 몸의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에크모라는 장치를 달기도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상태가 분당이 초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의료진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TV에 나오는 방역복을 껴입고 새벽 3시, 5시에 초단위 분단위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이렇기 때문에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레키로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지금도 정맥으로 투여하는 레키로나의 역할이 큰데 앞으로 흡입형이 나와서 자가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정말 의료진 입장에서도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생활치료센터로 전담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있고 중증으로 진행을 하여 크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증으로 한번 진행이 되어서 인큐베이션, 에크모 등의 치료를 하게 되면 후유증도 문제이지만 우선 그 이전에 치료가 정말 잘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우리 소중한 가족과 친구분들, 어르신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치료제, 좋은 백신의 필요성이 정말 큽니다. 뉴스에서 확진자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겪어보면 정말 어렵고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금이라도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레키로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투여되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후유증 없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들이 좋은 치료제가 투여되지 않아서 병이 진행되고 후유증이 남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만든 레키로나는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입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길게 바라본다면 셀트리온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모두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셀트리온을 응원해온 닥터세콤의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드네요. 하지만 골이 깊으면 높이 솟는다고 하죠. 분명히 좋은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을 정말 많이 아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